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미적분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3일이고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이 그 9월 모의평가다라는 사실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퇴근하던 와중에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급하게 문제 해설을 찍고자 이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공통 영역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진행을 할 것이고요. 미적분 영역에서 2점이나 3점 문제는 매우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4점으로 출제되었던 28번, 29번, 그리고 30번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으니 그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미적분 28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3차함수 fx를 줬고 실수 전체의 미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해서 fx라는 함수식을 gx 빼기 탄젠트 gx다 라고 줬고요. 이때 이 gx 빼기 탄젠트 gx다 요게 3차함수다 라는 거는요, 사실 이 gx 빼기 탄젠트 gx 보자마자 우리가 요 식 자체가요 x 빼기 탄젠트 x에 gx를 합성한 함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 3차함수라는 것은 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x 빼기 탄젠트 x다라는 함수는요 이런 식으로 파이를 간격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gx의 이 치역을 제한을 가해야 이 함수 자체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3차 함수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gx를 정확하게 구하라, 못할 거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고, 어찌됐건 적당히 치역을 제한을 가해주면서 우리가 이 함수 자체가 연속인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번 조건을 다시 볼게요. 가번 조건은 이제 f0은 0, f' 파이는 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fx라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요, 최고차의 개수를 알파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파이 세제곱이고 f0은 0이니까 알파 파이 세제곱이다라고 세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번 조건 썼고, 이제 나번 조건 사인 g 파이는 0이래요. 자, 다시 쓸게요. 일단 fx는요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파이 세제곱 더하기 알파 파이 세제곱인데 얘는 gx 빼기 탄젠트 gx와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g 파이를 구하래요. 그럼 파이 집어넣을까요? f 파이는 알파 파이 세제곱인데 얘가 뭐랑 같아요? g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g 파이인데 탄젠트 g 파이는 0이죠. 왜냐면 얘는 코사인 g 파이분의 사인 g 파이인데 사인 g 파이가 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사인 g 파이는 0에서 g 파이는 0이거나 뭐 파이거나 2파이거나 3파이거나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파이거나 마이너스 2파이거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썼고, 그런데 나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래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요 gx라는 함수를 적당히 범위를 제한에 가해줘야 된다고. 왜요? x 마이너스 탄젠트 x라는 함수의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개형 자체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할 거라고요. 자, 그런데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2분의 3파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는 이 gx의 치역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파이입니다. gx의 치역이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실로부터 gx의 범위가 제한이 가해집니다. 왜냐? 그래봤자 여기 있는 정수가 파이랑, 그러니까 n파이, 그 n이 정수일 때 이 파이 값이 파이랑 2파이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g파이가 파인 경우와 두 번째로 g파이가 2파인 경우를 쪼개볼 수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이 없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분하기보다는 미분을 해야겠죠. 왜냐면 f라는 함수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미분을 해 어떠한 특징을 얻어낼 수 있겠다. 그러면 f'x는요 3 곱하기 알파의 x 마이너스 파이 제곱은요 g 프라임 마이너스 g 프라임 곱하기 시컨트 제곱 gx예요. 맞아요? 얘는요 g 프라임 x 곱하기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x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gx는요 시컨트 제곱 gx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f'은요
3알파에 x-파이 제곱인데 얘가 g' 곱하기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x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 값은 항상 뭐예요? 이 값은 어찌됐건 양수예요. f'이 양수여야 돼. 그런데 이 값은 음수죠. 그럼 뭐예요? g'의 값이 역시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g의 값이요. 선생님 어찌됐건 2분의 3파이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g의 값이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가까워지면 g의 값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g'이 음수라는 것은요. g가 감소해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g의 값은요. 이 2분의 3파이로 다가가는데 2분의 3파이의 오른쪽에서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g파이는 파이면 안 돼. 즉 g파이는 2파이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어찌됐건 g파이는 2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왼쪽에 다시 쓰겠습니다. fx는요. 알파 x-파이 세제곱 플러스 알파 파이 세제곱 이퀄 gx 마이너스 탄젠트 gx였는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았어요? g파이는 2파이다고요. g파이는 f파이는 뭐라고? 2파이라고. 집어넣읍시다. f파이는 알파파이 세제곱은 2파이니까 결론적으로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파이 제곱분의 2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fx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fx는 파이 제곱분의 2에 x-파이의 세제곱 플러스 여기 파이 제곱분의 2 집어넣으면 알파 자리에 2파이다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fx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f'은요.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일단 f'을 우리가 다시 쓸게요. f'은 3알파의 x-파이의 제곱이었는데 얘가 파이 제곱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파이 제곱분의 6의 x-파이의 제곱이다. 그리고 얘는 아까 뭐랑 같았어요? g'의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x였고 위의 것은 뭐랑 같았다? gx 마이너스 탄젠트 gx랑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여라라고 했냐면은 g'0 곱하기 g0의 제곱을 물어봤어요. 얘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탄젠트 g0은 일단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f0 플러스 탄젠트 g0이 얘 값이 뭐예요? 얘 값이 g0이에요. 그리고 그냥 위에 대입하겠습니다. f0 구할게요. 그냥 f0은 g0 빼기 탄젠트 g0인데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파이 세제곱이라서 날라가서 0 돼요. 그래서 우리가 g0이 탄젠트 g0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탄젠트 제곱 g0 이게 뭐예요 이게? 자, 다시 볼게요. f'0은요 파이 제곱분의 6에 0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은 g' 곱하기 마이너스 1에 탄젠트 제곱 g0인데 g0과 탄젠트 g0이 같으니까 얘가 뭐예요? g0의 제곱이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f'0은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g'0 곱하기 g0의 제곱이 나오고 얘 계산하면 뭐예요? 얘가 6이죠. 파이 제곱이니까 6. 그래서 g'0 곱하기 g0의 제곱이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이다라고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마이너스 6을 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자체가 이게 수식으로 봐도 좀 길어요. 내용이 좀 길고 그리고 문제를 그림을 그려서 이 범위를 구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28번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비조건 29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첫째 항은 양수라고 했고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급수값이 수렴하고요. 이 수렴하는 값에 대해서 이 A1 플러스 A2의 값은 10보다 작고 그리고 정수인항의 개수는 3개이고 이 곱은 216이다라고 줬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수인항이 첫 번째 항부터 정수이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숫자가 AK
그리고 AK 플러스 1 그리고 AK 플러스 2가 정수다라고 하면은 이 합이 216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이 가운데 있는 값이 뭐예요? 6의 세제곱이니까 가운데 있는 값이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즉 우리가 AK 플러스 1 AK 플러스 2를 쓸 텐데, AK 값 K 플러스 1은 6이고 AK는 R분의 6이고 AK 플러스 1은 6R이 나오고 K 플러스 3은 6R 제곱이고 AK 마이너스 이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AK 마이너스 1은 R 제곱분의 6인데 이 세 가지만 정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K 마이너스 1번장이 없다라고 해볼게요. 즉 A1, A2, A3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급수가 수렴 만나고 있기 때문에 R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6분의 R 첫째 항은 일단 문제에서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A1이 R분의 6이면 A1은 양수여야 돼요. 그럼 공비는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R분의 1은 1보다 크니까 R분의 6은 어떻게 돼요? R분의 6은 6보다 크죠. 생각해보세요. R분의 6이 6보다 크면 A1, 만약에 이게 A1이라면 A1과 A2 더했을 때 10보다 크니까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AK-1번 창은 적어도 하나 반드시, 그러니까 AK 왼쪽의 항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볍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공비 R로 무엇이 가능하느냐. 이때 R제곱분의 6은 유리수고요. 6R제곱도 유리수고요. R분의 6R은 정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R을요, 어떤 서로소인 두 수 A분의 B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6R은 정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A는요 2나 3이나 6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 뭐 2의 제곱이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뭐 4분의 몇 되는 순간 얘 분수 나오니까 말이 안 된다. 그 다음 R분의 6이 역시 정수여야 되니까 2, 3, 6 얘 중에 하나 있으면 괜찮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사실 R분의 1은 B분의 A니까 R분의 6은 B분의 6A, 얘가 정수라서 사실 A 값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또 볼게요. 그리고 R제곱분의 6은 유리수예요. 지금 이제 요 조건도 같이 쓸 겁니다. 그러면은 R제곱분의 6은요 B제곱분의 6A가 나고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죠. 유리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B의 값을 찾아야 돼요. 이때 참고로 B는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를 양수로 제한을 걸고 B에서 양수 음수를 조합하면서 아래 값이 유리수가 나오게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원래는 A가 음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잡하니까 A는 양수로만 지정을 하고 유리수라 생각을 하고 A는 양수, 그리고 B에서 양수가 음수로 조정을 하면서 문제를 풀겠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A 값이 2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자, A 값이 2면은 일단 공비는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B는 1이에요. 즉 A는 2, B는 1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리수면서 정수가 아니죠. 즉 정수가 아닌 유리수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B제곱분의 6A가 유리수가 안 나와서 A가 2일 때는 모순이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두 번째 A 값이 3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값이 3이에요. A 값이 3일 때, 자, 그러면 이제 B분의 18은 정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B제곱분의 18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B로 가능한 거 뭐예요? B로 가능한 것은, 선생님 18은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B는 일단 3을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럼 B로 가능한 것은 B는 2면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 음수인 것도 고려해야 됐으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다시 1번에서 우리가 A는 3, B는 2인 경우, 즉 R은 3분의 2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다시 2에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 즉 R은 마이너스 3분의 2인 경우,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제 다시 A의 K-1은 아까 R제곱분의 6이다라고 했고, A의 K번째 항은 R분의 6, 이게 지금 A의 K예요. 그 다음 항이 6R이었죠. 자, 그러면 3분의 2 집어넣어 볼게요. 3분의 2 집어넣으면 항이 어떻게 돼요? 3분의 2 집어넣으면 6, 3분의 2 집어넣으면 4 맞나요? 3분의 2 집어넣으면, 그리고 2분의 3 집어넣으면 커지니까
12 이렇게 되나요? 12가 아니라 제 계산을 잘 못했는데 9죠. 요 순간 모순이죠. 왜냐면은 A1 더하기 A2가 문제에서 1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얘는 A1은 더 왼쪽에 있을 건데 점점 커지니까 A1 더하기 A2는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틀렸다. 그럼 R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경우 볼게요. 역시 6 쓰고 얘가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은 6R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왼쪽 하나 더 가볼까요? 왼쪽 하나 무조건 더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그럼 R 제곱분의 1은 4분의 9니까 4분의 9 곱하기 6을 하면은 2분의 27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왜 A1이고 이 두 번째 게 A2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면은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찾았으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아니라 왼쪽에 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사실 A1이 아니라 왼쪽에 더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또 3분의 2를 곱하는 순간 항이 뭐가 나 2분의 3을 곱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커져 2분의 3을 곱해야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왼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81이고요. 또 더 곱하면은 왜냐면 첫째 항은 양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럼 하나가 사실 더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가 더 있으면은 역시 2분의 3 곱하고 그러면은 8분의 243이거든요. 8분의 243. 얘가 이미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8분의 162니까 8분의 81이라서 10보다 큽니다. 아, 조건이 진짜 잘 줬어요. 아, 1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아, 더 가면 안 되네. 더 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A1은 2분의 27, A2는 마이너스 9 이런 상황이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아, 이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 끊고 바로 구하셔도 되죠. 사실 그 전까지 구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문제는 29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어찌됐건 첫째 항은 2분의 27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인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값을 구하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첫 번째 항 2분의 27 얘를 계산을 하면은요 2분의 27 곱하기 5분의 3이 되죠. 계산하면은 10분의 81 이렇게 돼서 P분의 Q 더하면 91이다라는 정답을 얻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A 6일 수도 있다며 6인 경우는 왜 안 돼? 라고 살펴보시면은요 A에 6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6을 집어넣으면 36분의 B는 정수이고요. B제곱분의 36은 유리수가 나와야 돼요. 얘를 만족하는 B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B도 정수인데 B2 당연히 안 되고 B3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36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그렇다고 B6도 안 되죠. 6보다 커져도 만족 안 하기 때문에 A가 6일 때도 역시 모순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논리를 펼치면 값은 91이다라고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9번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학년도 9월 미적분 30번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고 함수 gx는 연속이라고 했을 때 fx라는 함수식을 줬고요. 일단은 fx 함수식이 ln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 gx를 구해야 gx를 적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gx로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1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fx 제곱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요 1 플러스 x의 f 프라임 x분의 gx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x를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gx는요 1 플러스 x f 프라임 x 곱하기 2의 fx 제곱이다라고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값이 사실 어떤 것의 적분 값이냐면요 얘가 x 곱하기 2의 fx의 전체 프라임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앞에 거 미분 1 그러니까 x랑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2의 f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의 2의 f잖아요. 그래서 같은 식이 얻어냈다. 그래서 우리가 gx라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gx라는 식은요 x의 2의 fx 전체를 미분한 것이다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준 조건이요 일단 f1은 4ln이고 1부터 2까지 gx를 한 게 dx를 한 게 34니까 사실 여기서 바로 얻어낼 수 있죠. 이 식을 바로 적분을 해보자. 1 플러스 1부터 2까지 gx dx의 값은요 그냥 2 집어넣으면 2의 2의 f2 마이너스 1의 2의 f1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f1의 값이 4ln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은 2의 2의 f2 마이너스 여기에 4ln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ln이는 ln 16이니까
16이다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 값이 34다. 그래서 2의 f, 2의 값이 정리하면은 25다. 이것을 문제 풀 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부터 2까지 x, gx의 값이 53이다라고 줬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1부터 2까지 x2의 fx의 dx다. 얘를 구해야 되는데요. 1부터 2까지 x2의 fx dx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과 1부터 2까지 x, gx, dx 값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얘를 부분적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터 2까지 x에 x2의 fx 프라임 dx 값으로 부분적분을 하면은 앞에 거를 미분을 하고 뒤에 것을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적분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부터 하면은 x 곱하기 x 제곱이죠. 2의 fx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미분하고 그대로 x2의 fx의 dx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문제에서 53이라고 했는데 뒤에 주어진 값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에요. 얘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그래서 보면 30번 문제 치고는 엄청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됐고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53은요. 4 곱하기 2의 f2 마이너스 2의 f1 마이너스 구하는 값이다 라고 쓰면 되겠고요. 2의 f2제곱이가 25다라고 이미 위에서 계산을 했죠. 그래서 계산하고 여기 25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53은 100 4 곱하기 25 미리 했고요. 이 f1제곱은 우리가 문제에서 이미 구해놨죠. f1은 우리가 4L은 2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6이었죠. 빼기 16 마이너스 구하는 값이다. 구하는 값은요. 이 계산은 84죠. 84에서 53을 뺀 값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정답은 계산하면 30을 구하고자 하는 값은 3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